안녕하세요. 레전드 채널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제 채널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연자분이 남편이 충격적인 불륜 사실을 알고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이다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평생 넘게 살면서 세상 자상했던 남자한테 뒤통수 세게 맞고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앞통수를 때리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 부부는 다 큰 아들 1명, 딸 1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30이 가깝고 또 한 명은 30을 훌쩍 넘은 다 큰 자식들이 있네요. 저랑 남편은 평생을 한 번 싸우지도 않고 지내왔어요. 싸움 한 번 안 한 이유가 저도 그렇지만 남편이 워낙 착하고 선하게 화내려고 해도 내지 못하게끔 미안하다 하고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런 남편을 보고 정말 이 남자와 결혼하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잘해주었고요. 남편은 모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저와 남편은 박사과정에서 만나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 박사과정 수료 중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은 계속 공부를 했지만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면 다시 학교를 가야겠다 했지만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버렸네요. 저랑 남편은 거의 20년을 같이 운동을 다녔어요. 집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회원제로만 운영하는 골프 헬스 사우나 다 같이 운영하는 복합 스포츠 센터예요. 20년을 넘게 한 동네에서만 살고 또 그만큼 오랜 시간 같은 헬스장을 다녔으니 헬스장 회원님들을 대부분 알고 지내고 같이 운동하러 가기도 하고요. 평일에도 남편이 학교에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항상 같이 가요. 근데 근래 들어 바쁘다고 평일에 오전 일찍 먼저 그냥 헬스장을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학교에서 저녁 먹고 늦게 골프 연습하고 씻고 간다 하고요. 근데 이 헬스장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제가 20년이나 다니는 헬스장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지는 몰랐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열이 받아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생생하게 느꼈어요. 채점해야 할 때나 석박사 과정 학생들 지도하면 늦게 헬스장 들려서 운동하고 그런 적이 많으니 전 매번 그때마다 운동을 오전에 가고는 했죠. 그래서 전혀 어떠한 의심도 없이 헬스장에 갔습니다. 운동을 하고 씻고 나오는데 헬스장 최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오래 다닌 회원님이니까 과장님이 뭐 스포츠 양말이나 챙겨주시려나 보다 하고 별 의심 없이 과장님한테 갔더니 평소랑 다르게 굉장히 진지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저한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회원님들 보는 눈이 많으니까 안쪽 상담실에서 이야기하자고요. 저도 덩달아 무슨 일이 있나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자리에 앉으니 여태까지 자기가 말을 안 드렸는데 헬스장 데스크에 있는 여자 알바생들한테 제 남편이 그렇게 대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듣자마자 심장이 정말 쿵 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떨어졌어요. 그 이후로 무슨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서 최 과장님 말만 계속 들었네요.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남편분이 신발장 키랑 헬스장 키를 교환할 때 알바생들 손을 확 잡고 심하게 터치한다거나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그것 때문에 알바들이랑 직원들만 교류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에 남편 이름이 올라가 있고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혀있는 장부도 있었대요. 근데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면 제가 정말 어떻게든 애들 얼굴 보고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몇 번 그 여자 알바생들이랑 따로 만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과장님은 밖에서 그 여아 알바생들과 밥을 먹는 것까지는 본인이 아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한지는 본인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여자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고 그 후에 소문으로 다른 회원님들이 밖에서 알바생과 제 남편이 밥을 먹었다라고 해서 알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번에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온 데스크 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한테 남편이 또 대시를 했나 봅니다. 노골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 밤늦게 혼자 그 여아 알바생이 오는 시간에 가서 몇 번 말을 섞고 굉장히 젠틀하고 친절하게 밥 먹었냐고 챙겨주고 진로를 물어보고 진로관에서 자기가 교수니까 이것저것 도움을 준다고 번호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여학생한테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멘토로서 너를 이끌어주고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너를 여자로서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다. 나는 집에 가면 너랑 데이트하고 싶고 잠깐 너 일 끝나는 시간 맞춰서 맛있는 밥 사주고 싶고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이 캡처한 것을 최 과장님이 저한테 그대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여학생이 단단히 화가 난 겁니다. 멘토다 뭐 좋은 일자리 알아봐준다 해놓고서는 자기 번호 가져가서 그따구로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갔는데 이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예전에 일하던 언니한테 말해서 언니한테 손잡고 이런 것들을 성추행으로 고소하려고 소장까지 싹 다 작성하고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충격을 받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쪽팔린지 몰랐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것만으로 이혼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더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보통 다들 남편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뒤지시는데 남편이 워낙 중요한 자료가 많다고 하여 핸드폰이나 본인 물건들에는 손에도 못 대게 합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한숨 자고 제 핸드폰으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법조계 관련 친인척 분들에게 남 이야기인 척하고 증거 수집하는 법, 진행해야 하는 절차들을 파악하고 있다가 뭐 자료가 없나 하고 제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뒤졌는데 차단 메시지함 같은 곳에 MMS 문자가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차단 메시지함이 있는지도 몰라서 내가 누구 번호를 차단했을 리도 없는데 왜 문자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하고 문자함을 들어갔는데 정말 쇼킹하더라고요. 남편 학교에 제자라고 하는 한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3개월 전에 온 문자였습니다. 읽어보니 본인이 남편 학교 학생들이 올리는 커뮤니티인 곳에 익명으로 본인 여자친구와 제 남편이 불륜관계라는 것을 폭로한 거였더라고요. 그 여자친구는 대학원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더 어린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뭐 문자에는 자기 여자친구랑 제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이 사실을 제 남편한테 말하고 욕하고 뭐라고 하고 공론화를 하려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서 아는 조교분을 통해 어렵게 연락처를 구해서 문자를 드렸다고 왔더라고요. 본인한테 여자친구가 바람핀 것을 인정한 사실과 같은 학교 주변 학우분들이 평소 제 남편과 그 여학생이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문자들도 와 있었고요. 전 바로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때는 정말 열받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 교수 관련 전화번호랑 전화번호에 전부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 이후로 본인한테 타격이 너무 많이 와서 지쳤다고 만나는 거는 힘들다고 하고 관련 카톡 자료들과 상세한 이야기들은 전화로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해서 싹 다 받아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차단 메시지에 가했던 것이 남편이 미리 문자를 받고 저한테도 문자가 올까봐 그 학생 번호를 차단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에 제가 지문인식 핸드폰으로 바꾸고 차단함에 있는 문자는 못 지웠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이메일로 자료를 받고 너무 충격이 커서 전화했던 친인척 변호사분께 사실은 제 일이라고 모두 말씀을 드리고 친인척 분들이 관련 자료들을 전부 넘기라고 해서 넘기고 본인 로펌에서 사람을 붙여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같이 하자고 혼자 하면 너무 외로운 싸움이 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과정 중에 저희 집으로 그 여학생이 성추행으로 고소한 소장도 날라왔고요. 전 오전에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우편물을 봤고요. 남편이 어떻게 하나 일부러 모르는 척 했더니 다음날 우편함에 가보니 소장이 없어졌더라고요. 뭐 뻔하죠. 저 몰래 숨긴 거겠죠. 당연히 제 담당 변호사분께 이런 사실들을 다 말하고 스포츠센터 과장님께도 따로 찾아가서 그 블랙리스트, 수첩 같은 곳에 적혀있던 날짜와 제 남편들의 행적들, 알바생들의 고충들, 자료들도 다 받았고요. 그렇게 소송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위자료들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남편 몰래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스포츠센터에서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합의이혼 아니면 증거가 없어서 힘들겠다 싶었는데 차단 메시지함에서 발견한 문자를 친인척분께 보내니 이걸로도 소송 이혼해서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받은 소장 덕분에 더 유리하게 됐다고 하시고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 선언하기 전에 아들, 딸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하고 펑펑 울며 미안하다고, 엄마가 이대로 가정을 지키면 정말 죽기 전까지 한으로 남을 것 같다고, 너희들한테 그동안 숨겨서 미안했고 다 내가 미안하다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애들도 엄마 잘못 아니라고 본인들도 제 편 들어줬고요. 아빠가 혐오스럽고 증오스럽다면서 애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학을 떼고 정말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사람이 이중적일 수 있냐고. 세상 다정한 아빠라 더 충격이 컸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 번을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이 뒤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다니니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과 불륜을 알았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 하고 모든 사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시댁과 친정이 다 알릴 것이며 다시는 내 눈앞에서 띄지 말라 하고 그렇게 통보를 했네요. 눈물을 안 흘리려고 했는데 벌벌 떨리는 목소리에 그동안 힘든 게 팍 터지더니 애들도 울고 남편은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만 하고 뭐 아주 끔찍했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간통도 없어져 형사처벌도 안 되니 위자료는 조금 넉넉하게 받았고요. 상간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당연히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니 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었고요. 남편이 나가서 원래 집에서 애들이랑 살고 있는데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박사과정도 포기하고 내 젊은 시절 애들 남편한테 다 바쳤는데 늙고 나니 초라한 나, 아무것도 없는 나만 남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교수 생활을 유지할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수를 멈추지 않았죠. 파멸까지 가라는 심정으로 마지막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실과 소송 과정, 그리고 그 불륜 당사자가 학교 학생이고 이뿐만 아니라 평소 행실이 제자들과 비슷한 또래들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다닌다며 제가 직접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집행위원회를 열게 했습니다. 긴급회의가 열렸고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권리와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들면서 강력한 처벌을 원했고요. 학교는 제 식구 감싸기인지 정직 3개월을 주더라고요. 본인 제자와 바람이 난 교단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정직 3개월이라니요. 다른 사례들을 찾아보니 대부분 정직 3개월이라 너무 화가 나서 교육부에 재심의 요청을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면서요. 저는 파면할 것을 요청했죠. 파면이 될 때까지 그냥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20년을 살았던 동네에서 남편 때문에 아픈 추억이 있는 20년으로 변하는 것도 화가 나고 주저앉지 않고 정말 파면될 때까지 학생들, 죄 없는 아이들이 도덕성 결여된 자격 없는 교수 밑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많이 힘들고 이혼이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일인지 겪고 나니 정말 뭔가 한 차원을 넘어선 사람이 되는 것 같네요. 초월한 느낌? 여튼 그래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지요. 저 힘내라고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사연을 읽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가정에 더 충실하고 한없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그런 짓을 하니 더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꼭 사연자분이 바람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못하겠지만 아물고 새살이 돋아 그땐 그랬지 하며 회상하며 그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서 레전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다음 사연에서 더 재밌고 레전드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달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